자, 유승민이 전당대회 고민하고 있다. 전당대회 출마를. 그러니까 당대표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를 갖고 자꾸 배신자라고 하는데 진짜 배신자는 내가 아니고 한동훈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유승민 전대 출마 고민할 수밖에 없다. 뭐 정말 구질구질합니다. 네. 폼제 가면서 예, 그렇고 그런 이제 채널에 예, 김현정이 나와서 한 겁니다. 그리고 전대 출마, 그러니까 당대표로 출마하겠다. 또 내가 사실은 수원에 나갈 생각도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요청이 없어가지고 내가 안 나갔다. 뭐 요청만 있었으면 나는 나갈 거다. 뭐 이런 그 어준이 떠준이 이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참 이 마운틴 블루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유승민이가 왜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할까요? 유승민은 여러분 이준석이가 나가자 뭐 이러는데 안 나가고 이 당에 있었어요. 이건 유승민이 스타일이에요. 유승민이는 제가 굉장히 가깝게 일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봤는데 좀 쫄보예요. 겁도 많고요. 그리고 일종의 이제 한나라당의 그 전형적인 온실 왕자예요. 여기도 이제 왕자병이 아주 심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은 그래도 내가 한나라당에서 나가서 저기 허허 벌판에서 제가 어린애나 몸을 굴리는 거지 나는 몸 굴리면서 정치 못해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꿍추가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세보개가 한동훈이 덕분에 완전히 살았네. 용태랑 재섭이랑 아유 정말 그 다음에 반윤정서 충만해. 오죽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힘 안에서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거 들으면 저 진짜 가슴이 터질 듯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세보개를 한동훈이 살려준 거예요. 거기다가 한동훈이가 이야기하는 게 유승민하고 똑같아요. 따뜻한 보수.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한동훈이도 그쪽으로 막 얘기하고 내가 전당대회 나가서 대표가 되면은 그림 좋지. 그러면은 이제 준돌이도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당을 해 먹는 거야. 그냥 한 입에 쏙 응? 그냥 집어넣고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의 국정농단 조사를 한 게 윤석열의 지휘를 받아서 한동훈이 했다. 그래서 45년이라는 형량을 매긴 게 이게 한동훈이다. 이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도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총선 패배에 모든 거를 홀가닥 뒤집었었다고 하니까 윤석열은 죽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을 주로 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신자는 한동훈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깜빵에 쳐놓고 그 모든 수사를 한 국정농단의 주인공 배신자는 한동훈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유승민한테 제일 가슴 아픈 거는 배신자라는 프레임이죠. 배신자라는 딱지, 배신자라는 레텔인 거죠. 그래서 이 유승민한테는 이 배신자 소리만 들으면은 아마 경기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대구 같은 데 가더라도 유승민이 이렇게 어디 가면 어디를 오냐고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아주 안 좋은 얘기 많이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배신자. 이건 유승민한테 이 성추행과 성폭행한 사람들이 차고 다니는 발찌하고 똑같은 겁니다. 유승민으로서는 이거를 정말 떼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거를 뗄 수 있는 게 한동훈을 향해서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근데 이 배신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자의 딱지를 유승민이 언제 받았나? 이걸 보면은 유승민이 뭐 이렇게 그래서 받은 게 아니고요. 원내대표 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그야말로 격노케 한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원내대표 연설을 마치니까 뭐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박수 소리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너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그래서 다음날 이 수석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신의 정치를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 달라. 그러니까 유승민의 배신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걸 통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든 거. 이래서 유승민은 배신자의 딱지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나는 배신자가 아니다. 아니 여기서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건 박근혜 대통령이 딱 씌운 거죠. 딱 너는 배신자야. 이렇게 찍은 거죠. 사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유승민한테 굉장히 이렇게 섭섭한 게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대구 동구에 이제 유승민이 이 비례대표였을 때 비례대표를 사퇴하고 그 대구 동구에 보궐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다 지켜봤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얼마나 뭐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뭐 이러는지 정말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왜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늠름하게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유승민한테 할 수 있는 거 그 당시에 선거에 보탬이 되는 거 다 해줬어요.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대구 이 동구라는 데가 약간 젊은 층 인구가 많고 대구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은 선거구라고 하더라도 대구는 대구입니다, 여러분. TK는 TK예요. 그런데 유승민은 뭐라고 했습니까? TK를 험지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꽃가마 타고 온실에서 왕자 중에 왕자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 정말 저 같으면은요, 저는 누구한테 징징거리는 것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꿋꿋하게 했을 것 같아요.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근데 그때 뭐 박근혜 대통령의 그 당시에는 이제 대표였죠. 선거구의 이 민원과 동구의 민원이 겹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걸 포기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 선거구가 있는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완전히 껍질 벗기려고, 껍데기 벗기려고 달려들더라고요. 어떻게 했냐? 그 당시에 대표가 양보했습니다. 유승민 보궐선거에서 꼭 당선시켜가지고 대구에서 저 민주당의 연탄 가스들이 들어오는 거를 막으려고. 그래서 박근혜 그 대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민원을 들어줬어요. 유승민의 민원을.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유승민은 최경환 하고의 일종의 권력 쟁투에서 패배한 겁니다. 최경환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신임을 받았던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유승민은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만 뭐 회의에도 안 나오고 본회의 할 때 술이 여기까지 떡이 돼가지고 그냥 얼굴에서 벌겋게 돼갖고 술 냄새 풍기면서 국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저는 이쪽에 있고 저 끝에 어떻게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를 보고 씨 웃더니 전희연 말이 맞았어. 혀꼬부라진 소리를 하더라고요. 정말 아닙니다.